원장님, 유방암은 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유방암이 진짜 골치죠. 유방 갑상선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암 중에 유방암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먼지부터 시작을 해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생수통에도 너무 많고 환경 호르몬이 영향을 많이 준다. 요즘에 새로운 문제점을 부각되고 있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원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유방암이 생기는 80%는 호르몬과 관련이 되고요. 20% 정도는 척추와 관련이 된다. 호르몬의 문제, 척추 중에서도 척추 측만과의 문제, 언제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조절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절을 해야지만 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르몬의 문제는요, 장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장의 문제와 간의 문제는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 호르몬을 처리를 하는데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호르몬은 난소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기관에 쓰여지려면 간에서 처리 과정 한 번 더 거쳐서 사용도 되고, 다 쓰고 나면 간을 통해서 처리가 돼가지고 버려지게 되고, 장의 문제 때문에 간에 영향을 받게 됐을 때 장에서 많은 만성염증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호르몬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호르몬들이 말썽을 일으킨다. 유방에뿐만 아니라 자궁, 난소의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유방과 자궁, 난소는 형제지간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다는 거는 스스로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내가 생리가 이상해요. 자궁에 혹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다낭성 난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유방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순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다. 뒤집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에 검사를 했는데 혹들이 많다. 수시로 아프다. 불편하고 분비물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자궁과 난소도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거나 향후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내가 먹는 음식이 이상해지면 이상해질수록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20%는 척추 측만과 관련이 되는데요. 척추 측만이 왜 관련이 되느냐? 척추 측만 중에 유방에 직접적으로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척추 측만은 목의 문제와 골반 틀어진 게 동반이 됩니다.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 내가 생활하면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들어내는 골반의 틀어짐과 합작으로 척추, 등척추의 측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유방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브라를 압박감을 많이 주면서 착용을 할 때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장 문제와 일자목, 거북목, 골반 틀어진 거, 대부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문제들로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유방암 환자로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앉아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내 목의 문제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몸의 긴장감 유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소하는 것들이 단 음식들,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 손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 문제까지 망가뜨릴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 때부터 유방암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서양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외부 활동이 많죠. 왜 일본, 한국, 중국에 안경 낀 애들이 굉장히 많냐 연구를 했는데, 서양 아이들에 비해 야외 활동을 격차가 많이 날 정도로 적다고 해요. 대부분 앉아가지고 척추 상황에도 문제를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눈이 나빠졌다, 우리 애의 척추에도 뭔가 문제가 생겼겠구나 라는 걸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를 중심으로 외국은 나이가 많은 60대, 70대가 유방암이 많은데, 우리는 갱년기를 중심으로 그 전에 유방암이 벌써 이미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보다도 장의 문제, 척추 측만의 문제가 더 영향을 주지 않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란 무엇이고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검사를 하는 거는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거나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건강검진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혹시 내 몸에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유방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유방암이죠.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이 20%는 미세석회라는 걸로 생겨요. 물론 양성석회도 있는데 아주 작은 석회다. 미세석회. 초음파에서 검사가 안 되거든요. 20% 정도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맘모그램이다. 눌러서 찍는 거죠. 두 번째는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유방암이 생기는 것의 90%는 혹으로 생깁니다. 20%는 미세석회로 생기고 90%는 혹으로 생기면 110%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10%는 미세석회와 혹이 겹쳐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암이 한 10% 정도,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방암이 한 90% 정도 된다. 검사를 하실 때는 꼭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해보는 게 좋은데 확률이 90% 정도이다 보니까 미세석회가 생겼나 안 생겼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초음파는 아주 작은 것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작을 때는 암인지 단순한 혹인지 알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5mm에서 1cm 정도 되어가는 혹들은 발견이 되면 아, 이거 암이구나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모양으로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검사라는 걸 하게 되죠. 조직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은 미세침 세포 검사를 하게 되고요. 거의 암인 게 확실한데 싶으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방암 초기 신호들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모든 암이요, 초기 신호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검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져보고 혹이 있는가, 거울을 보고 양쪽 같은가, 내가 들어서 문질러 보고 뭔가 만져지는 게 있는가, 피부 이상이 있는가, 분비물이 나오는가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견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지났다 보시면 됩니다. 암이 있냐 없냐는 자가검진으로 확인하기보다는요, 유방에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어떤 사람은 심해지면서 암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혹이 생길 수도 있고, 초기 신호들은 대개 유방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다 이야기는요, 그 부위가 느껴진다. 앉아서 한번 내 몸 관찰해 보세요. 몸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으면 아픈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느껴지는 거죠. 두통이 있어요. 머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건데 유방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어 있을 때가 그렇고,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만 유독 아파요. 뭔가의 변화가 시작됐다. 장 상태가 좋지 않고 척추 상태가 좋지 않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쁘고 몸에 만성염증이 많고 점점 더 나쁜 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유방 클리닉을 찾는 가장 많은 원인이 유방통인데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상은 아니지만 괜찮다 할 수 있는데, 생리 주기와 관련이 없고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만 아프고 예전보다 훨씬 더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고 생리가 끝나가지고 없어져야지 될 통증이 계속 유지가 되고, 반드시 꼭 검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방암이 여성의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물론 병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당연하지만 유방은 절제를 해야지 되고요. 절제를 해서 모양이 바뀌고 생명을 위협을 하고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유방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장 건강, 목과 골반의 틀어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유방암을 이겨내고 생기는 것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자율신경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율신경이 있기는 있지만 뭔가 신경이 하는 일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신경 활동 자체를 자율신경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율신경도 팔다리 움직이는 신경들과 똑같이요, 뇌에서 출발을 해서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온몸으로 뻗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 등척추에 들어있는 게 자율신경의 기능을 하는 메인 부분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체온 조절, 혈액순환, 의식을 하지 않고도 움직이는 것들, 뇌,
신장, 장운동, 호흡 대부분은 자율신경과 관련이 아주 많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율신경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혈액순환이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이 순환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혈관이 막혀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양이 적어서 쉽게 흘러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돌리는 것 자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열이 발생되지 않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잘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난 에어컨 바람만 쐬도 너무 추워요, 여름이 되면 너무 기진맥진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율신경 자체가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일상에 영향을 받고 내 생활에 영향을 받고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 제일 첫 번째, 혹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율신경에 고장이 났다 라고 잘 인식을 못 하시고요, 이후에 생기는 더 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야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을 잘 이해를 하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율신경을 만들어낼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뇌를 망치는 습관 혹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자율신경의 기능도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자율신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사실 감정이에요. 감정적으로 화를 너무 많이 낸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우울하다, 내 자율신경을 망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율신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혈액순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뇌의 혈액순환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뇌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무게를 차지를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20에서 25% 정도를 쓰거든요. 뇌가 정지가 되면 내 몸의 기관들이 다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뇌를 어떻게 잘 유지를 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혈액순환이 망가지는 것부터 생기는 거예요. 혈액순환이라는 게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경동맥을 타고 올라가고 척추 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두 개가 서로 만나고 여기에서부터 분지를 내 가지고 뇌가 혈액순환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아주 중요한데요, 경동맥은 검사를 해보면 좀 막히기 시작했어요, 동맥 경화가 생겼어요, 이야기들 좀 들어보실 건데요, 척추동맥은 이야기들을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추동맥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엑스레이 사진이 원래 목이 C자일 때 척추동맥은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일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거꾸로 되는 분들, 거북목, 목 디스크, 경추 협착, 이런 분들은 척추동맥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나빠져 있다, 목 상태가 뇌에 혈액순환 공급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어디든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세포가 망가지겠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뇌의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진다. 지금은 동맥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맥은 피를 공급해 주는 거죠. 성분들을 다 쓰고 나서 찌꺼기 같은 것들을 버려낼 때는 정맥이라는 걸로 나가게 됩니다. 동맥은 아주 탄탄해요. 좀 눌러도 잘 눌려지지 않습니다. 탱탱하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맥은 근육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힘이 없고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어떤 상태일 때 영향을 받느냐, 근육이 뭉치고 단단해진다. 뭉치고 단단해질 때는 짧고 굵어지거든요.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분들, 늘 뒷목이 뻐근하고 불편해, 이런 분들은 목 근육 자체가 다 짧아져 있고 굵어져 있다. 보통은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다 이야기를 하고 근육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 뒷면에는 혈관들이 다 눌리고 있다.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하죠. 못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뇌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환경이 지저분하면 세포는 당연히 기능을 못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노출이 되고 문제가 누적이 됐을 때 제일 흔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치매죠. 결국은 우리 몸에서는 기능을 잘 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요, 딱 놓고 보면 뇌에 좋은 습관,
뇌의 나쁜 습관 구별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을 계속하기보다는요, 나쁜 습관을 하나씩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생에 살면서도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좋겠지만 나쁜 친구 안 사귀는 게 훨씬 더 낫죠. 혈액에도 나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데, 나쁜 것들을 통틀어서 만성염증이다 얘기를 해요. 만성염증이 대부분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본부가 바로 장입니다. 장에서 생긴 만성염증이 막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혈액을 따라서. 그런 만성염증을 줄이려면 장이 문제니까, 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음식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뇌에 좋은 음식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나쁜 것부터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 건강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단적으로 딱 이야기를 한다면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입니다. 과일이 뭐 왜 나쁘냐, 과일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요즘 과일은 음식 성분표가 붙어 있지 않은 가공식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단맛도 많이 내고 과당도 많이 들어있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과일은 배가 너무 부른데 이거 하나 먹어야지 배가 꺼지지, 과일은 소화제야. 너무 배부를 때 과일을 먹는 거, 물론 적당하게 드시고 디저트로 몇 개 정도 먹는 거 괜찮겠죠. 세 번째는 너무 배가 고픈데 허겁지겁 과일로 배를 채우고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겠어,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배가 너무 부를 때 과일 먹기, 배가 너무 고픈데 배부를 정도로 과일을 먹는 게 너무 잦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사실 과일은 여기에서 빠지기도 하겠지만, 설탕, 밀가루, 사 먹는 음료수들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과일 빼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내 몸은 왜 이래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과일 때문이 되는 거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피해라. 어느 정도 훈련이 다 되고 익숙해졌을 때 좋은 게 뭔가를 찾아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손상된 뇌를 살리는 생활 습관,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생활 습관은 뇌를 생각을 한다면요, 자주 눕는 게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서서 계속 시키는 것보다요, 누워서 순환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누워 있을 때요, 목을 좀 받치는데요, 딱딱한 걸로 받치시면 안 됩니다. 편백, 나무, 목침 좋다고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딱딱한 것보다는 좀 단단한, 폭신은 하지만 딱딱하지 않는 것들, 목을 받쳐가지고 턱이 살짝 들리는 자세로 누워 계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턱이 들릴 때 어느 정도냐, 뒤통수를 만져보면은 제일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그 위쪽이나 약간 좀 더 위쪽에 정수리 가기 전 부위가 바닥에 닿도록 턱이 들리는 정도로 누워 계시는 것이 뇌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자세다. 뇌의 혈액순환이 가장 첫 번째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뇌 건강을 위해 가지고 좋은 음식들, 뇌에만 좋고 다른 데는 나쁘고 이런 음식들은 없습니다. 내 몸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들이 뇌에도 결국은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좋은 음식보다는 항상 나쁜 음식을 조심해라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손발 저림이 있다. 제일 첫 번째 의심해봐야지 되는 거는, 혹시 목 디스크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라도 손발 저림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위험도로 따졌을 때 목 디스크와 관련돼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뇌에 문제가 있나 살펴봐야 되겠죠. 중요성으로 따지자면은 목보다는 뇌가 훨씬 더 중요하고,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런데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손발저림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가장 의심되는 게 목 디스크, 경추 협착, 일자목과 거북목이 의외로 손발저림을 많이 유발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척추관 안쪽에 신경이 지나가게 되죠. 쭉 지나가게 되는데, 디스크나 협착은 구멍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일자목, 거북목, 척추관에서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에서 근육이 너무 강하게 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심각을 하냐면, 목은 뇌의 혈액순환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혈액순환이 되어야지 되는데 손발저림이 생겼다, 위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지 않다, 그런 분들은 잠을 잘 못 자요, 비염이 심해요, 구내염이 생기고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이명이 있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발저림만 있고 난 너무너무 건강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다. 저린 증상이랑 내가 잠을 못 자는 증상이랑 코가 막히는 증상이랑 이런 문제들을 쉽게 간과하고 다 별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비인후과를 갔다가 두통이 있으면 신경과를 갔다가 목이 아프면 정형외과도 가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뜯어버리면은 아주 작은 문제들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가 막혀요, 5kg짜리 아령이다, 두통이 있어요, 약만 먹으면 두통이 좋아지니까 5kg라고 쳐보죠. 목이 뻐근해요, 불편해요, 물리치료 좀 받아보시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을 합니다. 손발이 저리는데 다 움직이고 내가 사용을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5kg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내 몸에 있지 않습니까? 두통 5kg, 코 막히는 거 5kg, 잠 못 자는 거 5kg, 목 아픈 거 5kg, 손발 저리는 거 5kg, 50kg, 60kg, 70kg 점점 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나는 아픈데 원인을 못 찾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자괴감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일 첫 번째로 목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된다. 여러 초기 신호의 가능성들이 많은데요, 가볍게 넘길 문제들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는 뇌 상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죠. 뭔가 서서히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조금 불편했었는데 저림이 좀 강해졌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물론 사고가 났거나 내가 걸어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누구랑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생겼다, 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뇌 문제는 대부분 혈관 문제죠. 혈관이 막혔느냐 터졌느냐. 막히는 거는 서서히 막히지만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느 한순간 딱 나타나게 되거든요. 뇌에서도 뇌경색이다 이 얘기를 하죠. 혈관이 뻥 터지는 거 뇌출혈이지 않습니까? 뇌는 출혈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혈액을 순환을 시킬 때요, 심장에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뿌리게 되는데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지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이 높아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고장이 잘 나는 목이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치고 가야지 되거든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이야기들 뇌꽈리 쉽게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마비가 돼요, 저려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생겼다, 뇌를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쉽지만 다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대부분 영양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 먹지 않습니까? 제일 건강을 신경 쓰는 부분이 치매잖아요. 치매는 서서히 오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혈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리고 내가 잘 못 느끼고 있다가 문제를 맞닥뜨리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요, 치매든 파킨슨이든 뇌졸중이든 뇌출혈이든 모든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목과 아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목이 뻐근하고 불편해요, 나 누워서는 잠을 잘 못 자요, 피곤해서 누웠는데 잠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잠을 깨버려요 쉽게, 이런 분들은 항상 목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혈액순환만 잘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남의 이야기처럼 지내실 수가 있는데, 혈액순환이 안 될 때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목 상태입니다. 목이 뻐근하고 불편하고 어깨 죽지가 잘 뭉쳐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부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상체 전체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한의학에서는
보면은 수승화강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목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목에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거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떤 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냐면요, 숙이고 뭔가를 하는 거죠. 고개를 많이 숙이고 해야지 되는 일들이 사실은 현대 업무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일은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일도 열심히 하고 나머지 내 취미 생활도 핸드폰으로 열심히 하고 누워서도 핸드폰을 계속 보고 TV도 우불안한 자세로 숙여서 보는 이런 자세들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침대에서 기대 가지고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 목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늘 불편하고 힘든데도 어디 가도 제대로 치료를 할 수도 없고 원인도 제대로 밝혀주지 않으니까 그냥 사무직이면 다 생길 수 있는 병이야, 현대인들은 다 이 정도는 있지 않아?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뇌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다른 문제로 번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고 싶다, 물론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고 화투 치면은 머리가 좋아진다 얘기하죠. 계산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방법들도 좋지만 목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발 저림부터 시작을 해서 목 건강, 그 다음에 뇌 문제까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발 저림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